경매 농지를 보다 보면 큰 농지도 있지만 또 조그만한 농지도 있어. 그게 경매의 매력이죠. 근데 이 조그만한 농지를 저런 건 뭐 하려고 저거 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빼고 다른 분은 다 삽니다. 아, 그렇지. 가격이 깡패라고 가격이 저렴하면 또 무조건 취득하려고 보는 그런 심리도 있는데 가끔은 예상은 하기는 하지만 그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물건도 있어. 오늘은 누구나 다 쉽게 생각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그런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물건은 우리 회원이 지금 협상 중에 있고 협상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기에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떤 물건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타경 1557 사건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전입니다. 아니, 용인 수지에 전이 남아있어요? 나도 놀랬어. 근데 이 물건은 그때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 첫 번째는 너무나 입지가 떨어진다. 두 번째는 맹지다. 실질적으로 도로는 있기는 있지만 기능을 하지 않아서 지금도 맹지처럼 보여. 그리고 가장 크게 면적이 너무 작아. 자, 지분이네요. 지분 토지이고 지분 면적이 23.9평, 24평이 조금 모질랍니다. 그리고 감정가가 24평인데도 불구하고 5,2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고요. 34%까지 떨어져서 한 1,800만 원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4명이나 입찰을 했어요. 4명이나 입찰을 해서 그 중에 한 분이 2,330만 원 정도 쓰고 낙찰이 됐고요. 2등이 2,200 정도 썼네요. 나는 이 가격이 조금 불만스럽더라고. 좀 센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 지분이잖아. 당장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지분인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보수적으로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토지가 맞더라고. 왜냐하면 좀 젊은 분이셨고 이 지분 토지 같은 경우는 당장의 쓰임새는 없지만 이게 협상을 잘해서 이득을 남기고 판다든지 아니면 상대방 지분을 저렴하게 사온다든지 하게 돼서 정상적인 물건으로 만들어 놨을 때 과연 그 가치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의 전략상으로 보면 상대방 지분을 가져오자주의였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분 경매 출구 전략 중에서 상대방 지분을 사오는 전략, 그 전략을 사용하려고 했군요. 상대방 지분을 사와서 내가 아직 농지연금 때까지 시간이 오래 있으니까 그 안에 팔리면 좋고 안 팔려도 내가 농지연금으로도 충분히 이득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이 물건을 입찰했습니다. 그런 전략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 일단은 나이가 농지연금을 쓴다라고 하더라도 한 20년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 20년 안에 설마 저 지분이 해결 안 되겠어? 보통은 지분 경매를 할 때는 내가 낙찰받은 지분을 파는 전략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반대로 상대방의 지분을 저렴하게 사와서 온전한 물건을 만든다. 저는 이 전략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농지의 공시가가 8천만 원이 넘어. 근데 지금 절반 지분을 2,300만 원에 사왔으니까 저 가격에만 사와도 5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3천만 원의 이득을 가졌는데 정상적인 물건이라고 생각이 되게 되면 과연 이게 안 팔릴까? 과연 이게 농지연금으로 신청을 안 받아줄까? 그 생각을 하는 게 맞는지 어쩐지 한번 보자고. 자, 여기는 도시지역이고요. 본건 북동측으로 약 6m 내외의 보행자 도로에 접함 나와 있네요. 보행자 도로. 목록상 토지는 야산 아래 끝자락에 있는 토지로 일부는 나무 등이 심어져 있는 임야 형태이고 일부는 밭을 일구어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이 보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공시지가가 8,100만 원. 그러니까 2분의 1 지분이니까 한 4,500 정도의 이 지분에 대한 공시지가가 있는 거죠. 그게 한 2,300 정도의 낙찰을 받았으니까 절반보다 조금 높게 낙찰을 받았네요. 자, 여기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임야에 걸쳐져 있는 여기 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보행자 도로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차는 들어갈 수 없고 사람하고 자전거 통행이 할 수 있는 공원 내에 있는 농지로 보입니다. 거기에 임야가 조금 걸쳐져 있고 지금 이렇게 경작한 흔적이 있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375번지. 이게 도로가 보행자 도로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땅이 물론 모양을 갖춰내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저렇게 산에 저렇게 끼어져서 저런 땅을 나는 처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참 찾기도 힘든 것 같아요, 이런 땅은. 그렇죠. 찾기도 힘들고요. 여기 공원을 조성하면서 이렇게 대지하고 도로 지목으로 바꾼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도로는 분명 국유지나 시유지일 거란 말이죠. 이것도 같이 사버리지, 시에서. 그게 또 안 됐나 보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산책로 겸 공원 같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작은 농지인 거고요. 지금 현재는 이 농지를 농지처럼 해서 쓰고 있는데 이분이 젊다 보니까 저쪽 어린이 공원에 애들을 놀게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농지를 관리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전략이 맞는 것이 과연 이렇게 작은 땅은 쓸모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작은 땅도 쓸모 있게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이 필요한 거지. 저 땅을 뭐 해? 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진짜 쓸모가 없거든. 자, 등기를 보니까 97년에 상속이 됐고요. 두 분이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한 분의 지분이 경매로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형제간이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이 지분을 낙찰받은 낙찰자가 이 공유자에게 내가 낙찰받은 이 토지를 파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그 지분을 사오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안 사면 뭐 할 거야? 이번에 안 팔면 뭐 할 거냐는 거지.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 낙찰자 지분을 공유자가 사온다? 사와서 뭐 하냐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법이 없게 되면 이쪽으로도 휩쓸려 가고 위쪽으로도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낙찰자는 내가 이것을 낙찰받고 상대방 지분을 인수해서 내가 농지연금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내가 도심가에 자그마한 땅이니까 활용도 있게 내가 만든다라든지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유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너무나 배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득을 뽑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전략을 처음 입찰할 때부터 함께 가지고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어떻게 꿈에 떡어도먹기로 자연스럽게 한번 묻어져 가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는 지분 경매를 바라보는 그 입장 차이가 워낙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는 공유자하고 지분 매각이 거의 다 끝난 상황인 것 같아. 거의 협상이 다 끝나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안 팔 수도 없고 다시 비싸게 되살 수도 없는 묘한 분위기의 지분이 되다 보니까 낙찰자한테 끌려가는 거잖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공유자한테는 마지막 손님이니까. 그렇지. 이때 만약에 산다는 사람이 안 나타나면 다음을 기약할 수 있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낮더라도 일단 팔아봐야 되는 거고 금액이 높다라고 하면 더 좋지만 기본적으로 감정가 이상을 사지는 않을 테고 그래서 도심가에 저렇게 저렴한 땅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지분이다 지분이 아니다 이런 거 안 가렸으면 좋겠어. 이런 땅은 가격을 불문하고 활용도를 조금 먼저 계산하시고 어찌됐건 단기적인 전략보다는 중장기적인 전략이 맞기 때문에 이런 땅을 소유하고 나서 내가 활용도를 계산하기보다는 전부 다 소유하기 전에 미리 출구 전략을 짜놓고 그대로 흘러가게 되면 훨씬 더 나은 전략, 남들보다 좀 나은 이득을 뽑아낼 수가 있다라고 나는 보거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